주성 엔지니어링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왜 혼자 독보적 행보를 보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여기에는 471억 원 규모의 태양광 장비 해외 수주, 하이닉스 ALD 장비 추가 공급 계약이라는 탄탄한 수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계속 따낼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롤러코스터 행보를 이어감에도 주성 엔지니어링의 독보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강세장에서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약세장에서 역방향으로 가는 종목이야말로 진짜 수급이 붙은 겁니다. 엔진이 3개가 동시에 돌기 시작했다는 걸 시장이 먼저 감지한 거거든요. 그 3개의 엔진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같이 살펴볼 거예요. 첫째,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는지. 둘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가 왜 강력한지. 셋째, 태양광 수주가 어떻게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끌어내는지입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늘린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이게 장비 기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반도체를 더 많이, 더 정밀하게 만들려면 전공정 장비가 먼저 깔려야 합니다. 장비 없이는 칩이 나오지 않거든요. 특히 원자층 증착 장비, 즉 ALD는 최신 D램과 낸드 공정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ALD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때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엔진이 먼저 점화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ALD 장비가 뭔지 아세요? 원자 단위로 얇은 막을 한 층씩 쌓는 최첨단 공정 장비입니다.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이 기술 없이는 수율이 나오지 않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하이닉스의 ALD 장비 추가 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사에 납품한다는 건 곧 글로벌 레퍼런스가 됩니다. 이 레퍼런스가 쌓이면 삼성, 마이크론 같은 다른 글로벌 고객사 수주의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보통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그대로 묶입니다. 업황이 꺾이면 수주도 같이 꺾여요.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도 실적을 내왔거든요. 이 두 바퀴가 교대로 돌면서 실적을 지탱하는 구조, 어떤 의미일까요? 반도체 투자가 잠시 멈추는 구간에도 디스플레이가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확대가 동시에 재개되는 시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쌍끌이 구조의 출력이 최대로 올라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유럽 태양광 셀 업체로부터 무려 471억 원 규모의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수주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당시 연매출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단일 수주입니다. 여기서 납품한 장비는 HJT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태양전지 장비예요. HJT가 왜 중요할까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HJT 기술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을 양산 검증까지 완료한 기업이 전 세계의 극소수인 상황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직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저평가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반도체 장비 하나만 보는 프레임에서는 업황 사이클에 묶인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태양광까지 3개 섹터를 동시에 가진 기업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이 적용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일 섹터 장비주가 아니라 차세대 제조 장비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될 때 주가에 붙는 멀티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그 전환점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주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출의 평균 18%를 연구개발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67%가 연구개발 인력이에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장비 기업이 이 정도 비중을 기술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 제조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 기업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 내재화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3분야를 하나의 조직에서 동시에 대응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그렇다면 왜 다른 기업이 아닌 주성 엔지니어링이어야 할까요? ALD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HJT 태양광 장비를
모두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2004년부터 태양광 기술에만 누적 연구개발 투자 3천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기업이에요. 이 기술 삼각형이 완성된 기업은 단기간에 복제하기 어렵습니다.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 수 있는 기업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현재 적자 구간에 있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이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이닉스 ALD 추가 계약과 유럽 태양광 수주가 매출로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쌓인 기업의 적자는 일시적 투자 선집행이지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리스크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글로벌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늦게 살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도체 수주가 지연되는 구간을 디스플레이와 태양광이 메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지 않더라도 교대로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단일 섹터 장비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ALD 수혜는 하이닉스 레퍼런스 기반으로 글로벌 전공정 수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쌍끌이 구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교대 방어로 사이클 리스크를 낮춥니다. 태양광 멀티플은 HJT 기술력이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ALD 수주가 추가로 공시되는 시점입니다. 둘째는 태양광 장비 추가 수주와 함께 흑자 전환이 실적에 등장하는 시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주성 엔지니어링의 새 엔진 스토리는 완성됩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일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